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연주, 작곡, 편곡, 지휘, 무용까지 모든 장르에 능했던 종합예술인이자 만능 제인. 지영희는 평택이 낳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큰 보물입니다. 지영희가 태어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길이 543번지는 지영희의 삶과 예술이 탄생한 곳입니다. 지영희는 1909년 8월 14일 무속인 집안이었던 지용득과 김기덕 사이에서 사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지천만이지만 고향에서는 지한식으로 불렸고 영희는 그의 아호입니다. 무속신앙이 발달했던 평택 바닷가 마을. 그것도 무속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지영희는 어린 시절부터 민속음악의 감각을 몸으로 체득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영희는 어려서부터 한악을 독파할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2세가 되던 해부터 가세가 기울어 더 이상 한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영희는 14세부터 외지에 나가 굿판의 악사로 돈을 벌어 집안을 살렸고, 이후 집안 형편이 안정되자 그때부터는 좋은 스승을 찾아 각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지영희가 뛰어난 기회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재능을 빛나게 해줄 훌륭한 스승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영희를 가르친 스승으로 많은 경기 도당구 명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영희에게 호적, 양금, 해금, 피리, 대금, 농악, 무용장구 12채, 경기 서도민요 등 다양한 기회를 가르쳤습니다. 지영희는 28세가 되던 1937년 서울로 올라가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음악연구소는 당대 최고의 명인 명창이 모여있던 곳으로 지영희는 이곳에서 무용수 최승희를 만났습니다. 지영희는 무용단 악사로 활동하며 많은 해외 공연과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고, 보고 들은 만큼 더 넓은 세상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상의 반열에 오른 지영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족 정신과 정서를 지켜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1939년에는 민속음악 선율로 최초의 국악관현악 창작곡인 만춘곡을 창작하고, 반주악기에만 머물던 국악기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때입니다. 지영희에게는 평생을 함께 해왔던 음악적 동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보유자인 아내 성금연입니다. 1945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당대 최고 명인의 결합이었던 만큼 서로에게 엄청난 음악적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우리의 민속음악을 지켜가기 위해 혼신을 쏟아부었습니다. 해방 이후 국악이 사라져야 하는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지면서 우리 국악계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지영희가 국악건설본부 창설에 참여하고 대한국악원을 창립하려고 했던 것이나 1948년 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에 지영희 고전음악연구소를 설립해 기악과 고전무용을 가르친 것은 모두 국악을 재건하기 위한 일념에서였습니다. 지영희는 전통 계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을 재창조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영희는 그동안 반주악기에만 머물렀던 해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독주악기로 개량했고, 그 악기들이 연주될 수 있도록 해금산조, 피리산조, 즉흥성이 강조되는 신화회 등을 창작했습니다.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을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멀리 전라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체보하고 오선보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우리의 소리들은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시만 해도 춤과 음악의 반주악기로만 사용하던 국악기를 합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희는 모든 편견을 깨고 1962년 국악예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만들어 창작곡 신하위를 연주했습니다. 관현악단 연주를 위해 지영희가 개량한 공후, 비파, 대해금 같은 다양한 악기는
지금도 국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학생 국악관현악단을 모태로 1965년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졌고 지영희는 초대 악장에 취임해 이듬해부터는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였습니다. 1950, 60년대 우리나라 영화계를 휩쓴 신상옥 감독은 자신의 영화음악 대부분을 지영희에게 맡겼습니다. 벙어리 삼룡이, 월하의 공동묘지, 장희빈 등은 지영희가 연주한 대표적인 영화음악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1960년에 개교한 국악예술학교로 지영희가 박헌봉, 박규희, 김소희 등 당대 내로라 하는 국악인들과 뜻을 같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지영희는 예능 지도를 책임지는 예술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고 이름 있는 연주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지영희는 19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민속예술 대제전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고 1972년엔 한국 국악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엔 시나위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국악협회와 갈등이 일어나자 지영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명예를 훌훌 떨쳐버리고 아내 성금영과 함께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국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함께 해왔던 지인들이 등을 돌리고 국악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 머물게 된 지영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고국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기 위해 장단마다 설명을 곁들여 육성으로 녹음했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녹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원은 고국의 제자들에게 전해져 지금까지 우리 국악을 전승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영희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점차 쇠약해지는 몸으로 녹음 작업을 이어가다가 71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택이 낳은 위대한 음악가 지영희. 평택시에서는 이처럼 위대한 민속음악의 아버지 지영희의 뜻을 받들기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한국소리터에 지영희 국악관을 만들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영희 국악관은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었던 지영희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곳으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우리 국악계에서 가치가 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민속음악의 아버지로 우리 국악계의 큰 보물 지영희. 앞선 시대 정신으로 후학을 일깨우고 국악 발전에 바친 그의 위대한 업적은 지영희 국악관과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